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2월 1일입니다. 네, 11월 달 너무 정신없이 개강하고 막 지나갔을 텐데 복습 잘하고 잘 마무리하신 거죠? 12월 올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정리해서 이 거꾸로 진도 빼기도 한번 쭉 마무리해보고요. 1월 달까지 기출에 대한 복습 잘 마무리해서 12월 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1월 달에 모의고사 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의 목표라고 딱 생각하고 해보자. 자, 12일차 5장 예산의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일반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 중앙정부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있죠. 특별회계에는 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둡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 그 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이게 중앙정부와 제일 큰 차이죠. 지방은 교육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자금, 예산을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기금은 예산 외로 두는 게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을 좀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도록 두기 위한 목적이다. 말씀드렸죠. 금형성 기금은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이미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해줬었던 기금운용 계획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지출 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 심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비금융성 기금은 20%까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금융성 기금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네, 29번입니다. 2003년부터 모든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예산과 똑같은 날짜에 제출을 하고 의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자, 그 다음 추가 경정 예산. 아시겠지만 예산의 시기에 따라 우리가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알고 계시죠? 추경은 사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그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법정된 사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31번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국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제도.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입니다. 가해상과 잠정예산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법은 준예산입니다. 자, 그 다음 통합예산, 통합재정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통합재정, 통합예산이란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분리 표시해서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예산이고요. 통합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의 거래 모두 포괄하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괄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내부거래, 보존거래, 요걸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계산해주게 되는 순계 개념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통합재정은 좀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총지출 규모. 네, 통합재정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의 지출 규모를 따지는 게 총지출 규모고요. 경상, 자본, 융자 지출이고 이 총지출 규모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융자 회수를 만약에 빼주면 여기 전체에서 융자 회수를 빼주면 통합재정의 지출 규모를 구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합재정 규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지출 규모에서 융자 회수를 뺀 순계의 개념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중앙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고요. 지방정부에도 법제화되어서 2013년 예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건 호주지만 이걸 가장 먼저 법제화한 건 우리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인지 예산서는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그다음 기재부 장관 이 둘이 협의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작성 기준에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각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모두 다 도입되어 있고요. 조세 지출 예산 아시겠지만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 정책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게 조세 지출이고요. 이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해 주게 되면 이게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의 3개 연도의 실적과 전망
요거를 정부 예산안에 첨부 서류를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조세 지출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번입니다. 자본 예산. 경기 불황 시에 공채를 발행해서 없는데 돈을 끌어와서 일단 돈을 많이 씁니다.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예산을 적자로 편성한다고 얘기하죠. 적자 예산 편성에서 자본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호경기가 되면, 경기가 호황되면 다시 자본 지출을 축소하죠. 이때는 그래서 예산을 적자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흑자로 편성하게 됩니다. 수입 지출 고려했을 때 지출을 적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예산의 유형 전체에 대한 빈칸 채우기 다 정리를 했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정부 예산의 종류. 기금은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제한을 벗어나서 탄력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별도 편성하죠.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 예산과 달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둘 다 예산으로 심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3번 X고요. 기금은 통, 목수 특기입니다. 단추 특기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통일성, 단일성,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성 원칙에도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 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예산 운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의결되지 않는 것, 불성립이라고 표현하죠. 불성립 시에 활용하는 제도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과 별개로 별도의 재정 지출이 들어가는 사안이 생겨서 법정된 사유에 대해서 편성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당의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은 따로 하지만 결산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디귿입니다. 본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경기 부양, 기재부 장관의 필요, 이런 것들은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편성 사유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 몇 번이 되냐면 기억 디귿 2번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재정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의 투명성은 분명히 커지는데 조세 지출을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진 조세 지출의 항구성이나 지속성은 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조세 지출이 너무 한 번 만들어지면 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구적, 지속적이라는 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걸 줄여주기 위한 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X. 성인지 예산서는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서 작성한 기준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작성한다. 말도 안 되죠? 기재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둘이서 협의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작성하는 게 바로 여가부와 기재부고요. 그 작성한 기준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을 합니다. X입니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를 포괄합니다.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만들어주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시겠지만 국가의 전체 사업 규모가 500억 중에 300억 이상을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의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건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거기에 교육이나 보건, 환경 분야도 역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X가 됩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챕터 2의 내용 전체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예산의 유형까지는 됐고요. 우리 내일은 예산 제도, 예산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12월의 첫날 시작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